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옵션의 본질, 여섯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옵션 가격의 상대성입니다. 옵션 가격의 상대성. 일반적으로 가격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옵션은 그 절대 가격으로서 옵션 가격이 가령 콜 250 가격이 0.53이다. 콜 247 가격은 1.27이다. 이렇게 일단 절대적인 가격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가격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옵션 가격은 단순하게 해당 옵션의 해당 행사가의 절대 가격, 그런 측면에서의 접근이 아니라 그 가격을 비교함으로써, 어떤 상대와 비교함으로써 콜 250이 0.57인데 비싸다 혹은 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입니다. 이 부분을 두고 옵션의 가격의 그 상대성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오늘은 그 상대성을 가짐으로써 옵션 가격을 높다 혹은 낮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그런 관점을 가져보자 라는 것을 주제로 해서 강의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진행될 강의의 그 내용은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옵션 행사가에 대한 이해를 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기준 가격이다, 내 가격이다, 외 가격이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이런 측면에서 기준가를 내 가격과 비교해보고 또 기준가를 외 가격과 비교해보는 측면, 거기에서 어떤 상대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그 가격의 높고 낮음을 확인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콜 250이 0.55인데 풋 200 한 예를 들어서 40 정도 잡아볼까요? 대충 풋 240이 0.55다. 그럼 대략 비슷한 가격이거든요. 그럼 콜 250과 풋 240을 두고 비교하면서 콜 250의 움직임을 풋 240의 움직임과 비교하면서 콜의 가격이 높다 혹은 낮다. 콜이 민감하게 움직인다. 즉 콜 250이 민감하게 움직인다. 혹은 움직임이 둔하다. 이런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콜옵션과 풋옵션의 서로 간에 가지고 있는 어떤 상대성, 이런 부분을 접근해 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부분은 결국 변동성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의 거래 대상이 됩니다. 우선 첫 번째 얘기했었던 옵션 행사가를 이해함으로써 그 행사가 간의 그 가격 차이, 이걸 저는 이제 스프레드 차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 행사가의 스프레드 차가 실제로 변동성 거래의 거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콜과 풋을 비교하는 그 상대적인 가격, 그 부분은 바로 그 콜과 풋 가격을 합한 가격, 즉 양합을 가지고 저희가 그 체크를 해볼 수 있는데요. 이 양합 또한 변동성 거래의 거래 대상이 됩니다. 즉 이 옵션 가격의 상대성을 공부한다는 것은 변동성 거래의 거래 대상에 대해서 공부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이해해보고 이후에 이제 흔히 옵션 가격 이론에서 얘기하는 상대 가격이라는 게 뭔지 간단하게 터치만 하고 이번 강의는 그걸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옵션의 본질 강의가 계속 진행되면서 이 해당 화면은 굉장히 많이 봤을 겁니다. 옵션 매도는 옵션 발행이다. 밋밋하다, 갑자기 움직인다. 또 정박과 엇박의 리듬을 느껴라. 행사가는 제가 나중에 얘기하겠다. 몇 번씩 얘기했었거든요. 오늘 이제 그 부분에 옵션에는 행사가가 있다. 이 측면을 언급을 할 겁니다. 옵션의 만기가 있다. 옵션마다 위치 상대가 있다라는 얘기는 콜과 풋의 상대를 찾는 과정. 그러면서 양합 세트를 구성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을 터치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선 1차적으로 이제 옵션 행사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행사가는 크게 세 가지로 보통 나눕니다. 내 가격이 있고, 등 가격이 있고, 외 가격이 있습니다.
net 가격은 이제 이 영문으로 표현된 것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ITM, 뭐 ATM, OTM, 뭐 이런 부분들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실제로 보면은 이 영문을 그대로 이제 저희 말로 바꾸면서 그 한자를 이용해서 바꿨다고 보시면 됩니다. net 가격은 우선 그 자체로서 행사가 가능한 내재 가치가 있는 옵션을 net 가격 옵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in the money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그 앞부분을 따서 ITM 그래서 net 가격 옵션이라고 부릅니다. 등 가격은 바로 그 현재 그 본원 자산의 위치에 해당하는 그 옵션 행사가입니다. 그래서 at the money 여기서 따와서 ATM이 되는 거고요. 외 가격은 이제 바깥에 있다는 의미죠. out of the money. 여기서 OTM. 그래서 이제 그 OTM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조금 설명을 제가 드린다면, ITM은 결국 이제 그 내재 가치가 플러스 값을 가지는 옵션이라는 얘기거든요. 이제 콜 옵션의 경우에는 행사 가격이 기초 자산의 시장 가격보다 낮은 옵션.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행사 가격이 기초 자산의 시장 가격보다 낮다. 지금 기초 자산의 시장 가격이 예를 들어서 250이다. 250이다. 그러면 247 콜옵션, 245 콜옵션 이런 부분들은 행사 가치가 있죠? 행사 가치가 있습니다. 행사 가치가 있다는 것은 결국 내재 가치가 플러스 값을 가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재 가치가 플러스 값인 것을 in the money ITM이라고 하며 이걸 net 가격 옵션이라고 부릅니다. 참고 삼아서 풋 옵션 경우를 설명을 드린다면 행사 가격이 기초 자산의 시장 가격보다 높겠습니까? 낮겠습니까? 높은 것이겠죠. 지금 그 기초 자산의 시장 가격이 250인데 252 풋 옵션, 255 풋 옵션 이런 것들은 가치가 있죠. 즉 가치가 있다는 것은 행사 가치가 있죠. 내재 가치가 현재 플러스 값을 가진다는 거예요. 즉 ITM은 내재 가치가 플러스 값을 가지는 옵션이다. 지금 당장에 만약에 행사할 수 있다면 행사하는 경우에 받을 돈이 있다는 거죠. net 가격 옵션을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등 가격 옵션은요. 행사 가격이 기초 자산의 시장 가격과 동일한 상태, 유사한 상태, 뭐 이 정도 접근하면 될 겁니다. 그 상태에 있는 옵션으로 보통 이제 기준가 옵션이라고도 합니다. 등 가격 옵션이라고도 하지만, 그래서 at the money 영어로 생각하면 될 거예요. at. 자, 그러면 아까 이제 in the money를 봤었죠. net 가격 옵션을. 그럼 out of the money 외 가격은요. 이제 OTM이라고 부르는데 내재 가치가 없겠죠. 내재 가치가 제로인 옵션. 즉 이제 콜 옵션 경우에는 행사 가격이 기초 자산의 시장 가격보다 높은 옵션. 즉 기초 자산의 시장 가격이 250인데 252 콜 옵션, 255 콜 옵션, 257 콜 옵션, 260 콜 옵션 이런 등등의 옵션들이 행사할 때 지금 행사 가치가 전혀 없죠. 내재 가치가 제로인 옵션입니다. 단순히 남은 시간 내에 가치 있는 등 가격이나 net 가격 옵션이 될 수 있는 가능성만 존재하는 옵션이죠. 외 가격 옵션입니다. 그럼 풋 옵션 OTM 경우는요. 행사 가격이 기초 자산의 시장 가격보다 낮겠죠. 이 경우에는 행사 가격이 기초 자산의 시장 가격보다 낮은 옵션, 풋 옵션의 경우는 이것을 외가 풋 옵션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기초 자산의 시장 가격이 예를 들어서 250인데 뭐 247 풋 옵션, 245 풋 옵션, 242 풋 옵션 등등 이런 바깥 옵션들이 지금 행사해봤자 행사 가치가 전혀 없죠. 기초 자산 시장 가격보다 낮은데 풋 옵션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out of the money OTM이라고 부릅니다. 결국 이 ITM net 가격은 그 내재 가치가 존재한다는 거고요. 당장에 행사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net 가격 옵션들은
그 델타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내가격 옵션들은 델타의 영역이라는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행사 가능성이 현재 존재하는 내재 가치를 가진 내가격 옵션은 델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외가격 옵션은요. 행사 가능성이 없습니다. 즉 가치 변동성만 존재할 뿐이에요. 내재 가치가 없고 외재 가치만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결국 배가 변동성과 자리가 변동됐을 때 감마 값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 또 시간 가치가 지날수록 외가격의 가격은 떨어진다는 측면에서 세타의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외가격은 배가 영향을 받고 또 감마나 세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쉽게 얘기해서 현실적으로 전술적인 측면에서 시장에서 접근했을 때 시간 가치를 때리는 세타 양매도는 내가격 옵션을 때리는 게 맞겠습니까? 외가격 옵션을 때리는 게 맞겠습니까? 외가격 옵션을 때리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또 큰 변동성을 기대하면서 양매수를 잡는다. 그럼 내가격 옵션을 양매수를 잡는 게 맞겠습니까? 외가격 옵션을 양매수 잡는 게 맞겠습니까? 외가격이 맞겠죠? 그러나 방향성 거래자가 예를 들어서 시장을 상방으로 보고 푼 매도를 하겠다. 그런 사람이 외가격 풋을 매도를 했어요. 올바른 거래입니까? 아닙니다. 내가격 풋 매도를 하는 겁니다. 시장을 하방으로 보는 방향성 거래자가 옵션 거래를 하는데 시장의 하방을 보면서 네이키드로 콜 매도를 때립니다. 외가격 콜 매도를 때리는 게 올바른 거래겠습니까? 아닙니다. 내가격을 때리는 게 맞겠죠. 그렇다면 등가격은요. 여기서 등가격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산 변동성이 가장 큰 옵션이에요. 왜냐하면 등가격은 시장의 이 기초자산의 시장 가격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 이 해당 행사가 등가격이던 옵션이 내가격이 옵션이 될 수도 있고 외가격 옵션이 될 수도 있어요. 즉 자산 가치가 높아질 수도 있고 내재 가치가 높아질 수도 있고 내재 가치가 제로가 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치가 혼재되어 있는 영역에 있는 옵션이다. 그리고 이것은 변동성의 영역이다. 배가의 영역에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스트랭글이 아닌 스트레들은 배가 변동성이 가장 큰 그런 옵션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옵션 행사가의 의미를 살피는 것으로 하고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다음 부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